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신가요? 뭐 나이가 드니까 시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그렇다 치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혹은 눈앞에 뭐가 둥둥 떠다니면 이건 문제죠. 우리 눈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노년층에 생길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망막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망막 전막증 그리고 망막 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설명을 들어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과 전문의 권윤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아대 안과 권윤형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망막 질환 두 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때쯤 돼야 저희들이 눈의 구조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눈의 구조부터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네, 안구는 카메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카메라의 제일 뒤쪽에 위치한 필름이 망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눈에도 제일 뒤쪽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망막은 신경세포, 즉 시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시신경이 되고 그 시신경이 뇌의 시각 중추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시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구는 앞쪽은 물, 그리고 뒤쪽은 유리체라는 겔과 같은 물질로 채워져 있고요. 그 망막의 제일 중심 부분, 황반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위치 자체에 시세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우리가 흔히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시각,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게 중간에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일 형태로 된 유리체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투명합니다. 그리고 제일 뒤쪽에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망막입니다만 그 망막 중에도 시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우리 시각의 한 90%를 차지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가 황반이라는 부위가 나옵니다. 요 부분은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요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거 망막 전막증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주름 같은 게 생기는 모양인데 망막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막이 망막 앞쪽에 생겨서 병의 이름이 망막 전막 또는 망막 안막이라고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하다는 황반 부위에 막이 생기면 주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름을 황반주름이라고도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반이 사실 우리 시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뭔가 막 같은 게 생기면 당연히 시야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막을 치우는 게 나중에 치료가 될 겁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막이 도대체 왜 생기나? 네, 망막 전막의 원인은 가장 많은 거는 특발성입니다. 특발성이라는 결국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그냥 생기는 경우고요. 대부분의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서 좀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성으로 망막이 찢어지거나 또는 염증이 생겼던 경우에도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있기는 합니다.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생기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생기면 그러면 황반 앞에 막이 생깁니다. 당연히 안 보일 것 같은데 좀 특이하게 안 보이는 증상들이 있다면서요? 네, 막이 두껍지 않고 정상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았다면 크게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막이 수축이 되고 정상 구조를 변형시키기 시작한다면 정상안에 비해서 사물이 작게 보이거나 또는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변형되어 보이는 변시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앞쪽에 뭔가 흐리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백내장은 그냥 허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일 텐데 지금 이렇게 망막 특히 황반 근처에 뭐가 생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긴다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고. 그게 변시증입니다. 그리고 사물이 한쪽 눈씩 비교해서 보셨을 때 한쪽보다 크게 보이거나 또는 작게 보이거나 그거는 막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양쪽의 크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분명히 망막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맞습니다. 선생님께 바로 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황반 자꾸 하니까 왜 그때 한번 들은 기억 나는데 황반 변성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 그거랑 조금 다르죠, 선생님? 네, 이 질환 자체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앞에 황반이 붙으니까 뭐 변성과 점막,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 일단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망막, 점막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정상적인 막이 생겨서 기계적으로
이거를 잡아당겨서 황반의 구조를 변형시켜서 예. 우리가 시력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되겠고요. 예. 황반 변성은 50세 이상에서 보통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황반이라는 이 중요한 부위 아래쪽에 네.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예. 노폐물이 쌓이는,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는 경우를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요. 예. 신생혈관이 생겨서 피가 나거나 물이 나서 그래서 우리가 흉터 조직으로 바뀌면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질환이 신생혈관성 또는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두 질환의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황반 전막은 황반 위쪽에 막이 이렇게 생기는 맞습니다. 거고, 황반 네. 변성은 아래쪽에서 뭐가 생겨서 이렇게 막 부어오르고 뭐 이런 병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선생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뭐 눈 안에 뭐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그러면 동네에 있는 안과 병원에 가서 그냥 검사 받으면 탁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안과 전문의시라면요, 그 간접 검안경이나 또는 직접 검안경, 우리가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네. 진단을 대부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CT 같은 걸 찍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 그래서 예.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리 흔히 아시는 CT는 우리 조직, 신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네. 눈의 망막 쪽에 특히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단층면을 볼 수 있는 검사가 빛간섭 단층 촬영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래쪽이 위쪽이 정상인 망막이고 아래쪽이 예, 망막 전막입니다. 차이가 뭐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지금 보시면 정상 부위의 황반은 위쪽 부분이 꼭 우리가 배꼽처럼 쏙 들어간 것처럼 부드럽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래쪽에 보시는 망막 전막이 생긴 눈 같은 경우에는 예.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위쪽으로 부풀어 오른 듯하게 보이고 앞쪽에 언덕처럼 살짝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네. 윤기되어 있고 지금 좀 예. 심한 케이스인데요. 예. 위쪽에 보시면 하얗게 막이 생겨서 예. 수축시켜가지고 저렇게 끌어올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막을 나중에 제거를 해주시겠네요. 맞습니다. 예.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바로 한번 알아보죠. 그러면 네. 저 막을 도대체 저 눈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저 막을 제거한다는 얘기인데 저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우리가 수술 방법인데요. 네. 저희가 눈에 3군데 정도의 구멍을 내고요. 침을 그냥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유리체를 다 제거를 하고 예. 망막 앞쪽 부분에 있는 우리 망막 점막을 현미경을 보면서 네. 우리가 집게나 수술용으로 쓸 수 있는 바늘이나 이런 걸 예. 이용해서 잡고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리체를 다 제거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이 보이시게 되겠죠. 그러면 네. 그 막을 이제 집게로 이렇게 뜯어내시는 건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신기합니다. 그럼 사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볼까요? 네. 자,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유리체 절제술은 이미 완료를 한 상태에서 예. 지금 안에 수술 집게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막을 지금 벗겨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모식도 같은 애니메이션이고요. 예. 실제 영상은 다음에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유리체 절제술은 다 마친 상태고 예. 저희가 눈 안에 생체 염색이 가능한 색소를 이용해서 지금 막을 잘 보기 위해서 염색을 했고 막이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지금 수술용 집게를 잡고 예. 조심해서 망막 앞에서 벗겨내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예. 참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니까 눈 안쪽 깊숙이까지 저렇게 기구들을 넣으셔서 세심하게 저걸 하나하나 다 뜯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유리체는 다 절제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유리체는 없어도 됩니까, 선생님? 예, 없어져도 안쪽에 결국은 눈 앞,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방 부분은 물로 채워져 있고요. 결국은 눈 뒤쪽까지 전부 물로 채워지게 네,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괜찮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네. 지금 보시면 저기 오른쪽 눈이고요. 앞쪽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정상적인 황반 구조와 다르게 네. 막이 생겨가지고 중심에 원래 오목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끌려 올라가서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시력은 0.4 정도 나오고요. 예. 백내장이 있으셨던 눈이고 네. 수술하고 나서 시력은 좋아졌는데 네. 이 수술 자체는 사실은 시력을 좋게 한다기보다는 더 네.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시력이 좋아진 건 아마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하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네.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수술 한 달 후의 사진인 거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 시간이 네. 조금씩 지나면 지나실수록 조금 더 편해지실 거고. 좋아지긴 하는데 네. 이 자체가 보통 한 3개월 정도까지 개선되면 그 정도가 최대 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저 수술을 안 했으면 훨씬 더 나빠졌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나빠지는 걸 막는 게 일단 1차 목적이 되겠고요. 예. 수술하고 나서 환자의 이전 술전 상태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 망막증 앞에 망막이 점막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계속 사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괜찮으시니까 양쪽으로 볼 때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도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주로 우세한이 있는데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 비우세한에 생기면 환자분들이 못 느끼시고 오랫동안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변실증이나 이런 증상 자체도 심한 경우가 많아서 수술하고 나서도 그렇게 오래된 경우에는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망막 전막증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발견하는 즉시 빨리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느 간격으로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까요? 못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까 원래 증상 자체가 별로 없는 병인데 그래서 평소에 한쪽 눈씩 가려보시고요. 혹시 양쪽에 변화가 있는지 뭔가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보시면 조금 일찍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에 가서 이렇게 직접 한번 검사를 해보는 당연히 그런 간격도 뭐 몇 개월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런 거 있나요? 그건 이제 환자들마다 사실은 개인화해서 어떤 뭐 많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3개월, 뭐 6개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보통은 자가 검진할 수 있도록 바둑판처럼 생긴 암슬러 격자라는 걸 드립니다. 그것도 황반변성 환자들도 쓰기는 하는데 그거 자체가 보시면서 이상이 생기면 그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과에 가보면 바둑판처럼 생긴 이거 있던데 요거 보시는 검사였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요 기회에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망막 전막증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망막 박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껍질이 벗겨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망막 박리라는 질환은 말 그대로 망막이 우리 안구벽에서 떨어지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사실은 실명으로 가게 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중환병이 되겠고요.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유를 하실 때 벽에 붙어 있는 벽지가 우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하시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요. 안구가 큰 하나의 카메라 같은 방이라고 보시면 안쪽에 붙어 있는 망막은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찢어지고 우리가 물이 들어가서 벽지가 서서히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벽지 떨어지는 건 이제 공사를 처음부터 잘못했거나 아니면 안쪽에 무슨 습기가 차거나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망막은 그럼 이게 왜 떨어져 나오나 이거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망막 자체가 찢어지는 부분이 생겨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도 생기기도 하고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공이 당겨지고 안쪽에 유리체 자체가 물처럼 박히는 액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구멍이 난 망막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지가 물이 누수가 돼서 꼭 물이 들어 차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망막도 안구벽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까맣게 가려 보이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이게 근시가 있으신 분들이 망막 박리가 또 잘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시는 결국은 안구가 좀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 동북아 쪽은 이쪽에 근시가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근시가 많고 특히 고도근시가 된다는 건 안구가 아주 더 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망막 주변부가 약해지고 망막이 찢어지거나 변성이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공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시가 심하면 유리체가 액화되는 부분도 훨씬 빨리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액화된 유리체가 있고 찢어졌기 때문에 망막 박리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리체가 나이 들면서 유리체가 이렇게 변성이 되면서 망막을 끌어당기고 거기서 이제 구멍이 나고 구멍이 나면 물이 된 유리체가 그걸로 들어가서 벽지가 울듯이 망막이 울고 일어나고 그게 망막 박리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 망막이 이제 벽지가 울듯이 망막이 웁니다, 선생님.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벽지가 떨어져 나오면 그게 망막 박리인데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눈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정도로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위에 결국은 까맣게 가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얘기하실 때 까만 커튼 같은 게 내려와서 시야를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요렇게 덮습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그 망막 떨어진 위치에 따라서 방향은 거기에 따라 다르고요. 아래에서 올라와서 가려 보이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뭔가 시커먼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보입니다. 그럼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보통은 주변부부터 시작해서 중심부로 들어와서 진행을 해서 중심 예.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하다는 황반이 침범되게 되면 네. 중심 시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럼 중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이만한 점이 생기는. 주변부부터 해서 예. 범위가 넓어져서 중심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러고 선생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 뭐가 떠다니는 것 같다, 번쩍거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이런 망막박리가 생기기 전에 유리체에 변성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망막이 찢어지게 되면 안쪽에 있던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거나 예. 액화된 유리체가 뭉쳐지면서 머리카락처럼 보이거나 네. 뭐 벌레나 네. 파리, 모기처럼 보인다고 돼서 흔히 비문증, 날파리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선생님 그 날파리증은 진짜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제 나이만 돼도 진짜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노년성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대부분인데 네. 보통 이게 떠다니는 게 갑자기 많아졌거나 뭐 먼지가 퍼져 나오는 것처럼 수십 개가 갑자기 잔잔한 게 보인다. 예. 이러면 보통 망막이 찢어진 경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없던 게 또 생겼다. 그리고 네. 광시증 자체가 보통은 플래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네. 건데 그런 빈도가 잦아졌다. 네. 그러면 망막 주변부에 뭔가 당겨주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비문증이 없다가 생겼다 그러면 꼭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 검사도 동네 안과에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네. 정밀하게 이제 그쪽에서 보시고 수술이 필요한 망막박리가 생겼다. 그러면 예. 보통은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네. 환자분들을 전원하게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또 조금 이렇게 성격적으로 약간 둔하신 분들 이렇게 뭐 그냥 한쪽 눈 괜찮으면 한쪽 눈은 잘 안 보여도 그냥 무시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건강한 눈이라 하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망막 검사는 꼭 해보셔야 된다. 이런 주기가 있나요? 뭐 따로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보통은 안과 질환들이 대부분 50세 이상이 되면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병이 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녹내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망막 주변부의 문제, 네. 뭐 아니면 황반 중심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점막이나 네. 아니면 황반 변성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세 이상에서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네.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불행하게도 망막 박리가 왔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가면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겠죠. 이것도 분명히 우는 벽지는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 네. 수술을 분명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지네요. 네. 망막 박리 수술은 만약에 범위가 넓지 않고 찢어지기만 하고 범위가 좁다 그러면 네. 레이저 치료나 네. 냉동요법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유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미 범위가 넓고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네. 수술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막 돌림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안구벽 바깥쪽에 네. 우리가 실리콘 스폰지나 우리 밴드 같은 걸 꿰매서 눌러가지고 네. 바깥에서 이제 구멍을 막아주고 예. 물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 망막이 자체 가지고 있는 물을 빼내는 기능을 예. 이용해서 망막을 붙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망막 점막에서 썼던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서 네. 유리체를 다 제거를 하고 망막 열공이나 또는 열공이 우리가 물을 빼내기에 좋지 않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새로 망막에 구멍을 만들어서 네. 물을 빼내고 안쪽에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뒤에 경우에 정도에 따라서 안에 좀 더 눈 안에 채울 수 있는 오래가는 가스나 아니면 공기만 채우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리콘 기름을 네. 채웠다가 나중에 빼는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요지는 이제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열공이 있으면 그 부위를 다시 붙여주고 네. 그리고 우는 벽지도 다시 붙여주는 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수술 중에 지금 하얗게 저기 바뀌는 부분이 망막이 네. 찢어진 자리고요. 냉동요법을 이용해서 지금 하얗게 치료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은 보통은 유착되는 힘 자체가 보통은 몇 주 걸리기 때문에 예. 돌림술 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레이저 광응고술은요 말 그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네. 화상을 만들고 네. 우리 조직에 흉터를 만들어서 네. 망막과 우리 안구 벽을 유착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태워서 붙여버리는 방법.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네, 지금 보시면 네. 그 공막이라는 질긴 우리가 틀이 되는 안구 벽에다가 예. 봉합사를 이용해서 지금 꿰매 놓고 예. 저기다 실리콘 스폰지를 넣어가지고 고정을 하려고 위치를 맞춰봤고요. 예. 지금은 바깥에서 안쪽에 있는 망막 하액을 배가기 위해서 네. 절개를 하고 물을 빼냈고 네. 지금 실리콘 스폰지를 넣은 다음에 네. 고정시키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바깥쪽에서 꾹꾹 눌러서
그 벽지 우는 부분을 이렇게 좀 붙여주는 그런 방법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구멍을 막아서 물이 네. 들어가지 않도록 예.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야, 저 작은 안구 안에서 저렇게 미세한 수술을 저렇게 좀 가위 넣고 칼 넣고 바늘 넣고 좀 신기합니다. 예, 아, 예, 예. 자, 선생님 일단 저렇게 어려운 수술, 저 수술은 선생님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돌림술은 보통 1시간 정도 한 시간 안으로 정도? 끝나고요. 유리체 예. 절제술은 만약에 정도가 심하다면 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예, 같긴 하고 예. 환자는 의식 상태에서 예, 요즘은 부분 마취해서 수술은 다 그래,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 저 환자분은 눈을 뜨신 상태로 그렇죠. 누워 계시면 막 얘기도 하시면서 얘기는 하시죠. 아프다. 많이 아파하세요?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알겠- 과정 중에 조금 아픈 과정이 조금 있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덜 아팠으면 네. 아예 안 아팠으면 제일 좋겠고요. 예, 그러면 수술 전후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네. 망막이 얼마나 안정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망막 중심 부분에 보시면 많이 황반부가 떠 있네요. 아예 떨어져 있는 지금 중심이 안타깝게도 떨어진 환자가 예, 되겠습니다. 망막이 저렇게 평평하지 않고 우글우글하면 시선도 시야에도 그렇게 다 보이나요? 맞습니다. 저 자리는 다 시기능이 결국은 가려서 까맣게 떨어지는 그래요. 예, 그렇게 보이는 자, 부분이 저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 1시간 혹은 2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 결과는요? 다음은 이제 지금 안에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요. 기름을 넣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네. 망막은 유착돼 있고 예. 황반부 아래쪽에 물이 미세하게 조금 남아서 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되고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얼마쯤 지나면 그 증상들이 다 좋아지나요? 공기나 가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예. 그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2주에서 4주까지 좀 가려 보이고 네. 덜 보이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공기나 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산란이 돼서 잘 보이지가 않고요. 예. 점점 그게 줄어들고 물로 채워지게 되면 그 네. 경계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환자분들이 안에 찰랑거리게 뭐가 보인다, 어른거린다, 예, 예, 예. 불편해하십니다. 예. 그렇긴 한데 그거는 보통 한 달 정도면 다 흡수가 되고요. 예. 한 달 이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거의 괜찮은 시력을 찾는데 보통 정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는 거는 실기능이나 이런 게 3개월 정도까지 보통은 기다려 봅니다. 3개월. 네. 그 좀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엎드려 계신다는 분도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수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네. 공기나 가스를 넣거나 기름을 넣고 나면 네. 보통은 공기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수술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엎드려 계시라고 하고요. 네. 뭐 2주까지 엎드리는 것도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조금 짧아서요. 네. 보통은 고령이시라서 뭐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예. 아프거나 뭐 엎드려 있는 게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주무실 때도 엎드려 계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한 2, 3일 정도로 네. 기름은 끝나지만 네.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아까 케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백내장 같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백내장이 빨리 진행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맞습니다. 백내장이랑은 뭔가 좀 관계가 있나 봐요.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되면요. 보통은 젊은 분들이라도 백내장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네. 백내장 수술을 아직 안 하신 경우에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된다면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어차피 백내장이 올 거면 네. 기왕 한번 여신 김에 힘들게 여신 김에 같이 싹 다 그냥 네. 새 걸로 다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진짜 그 수술 이후에 만족도는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백내장 있으셨던 분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만족도가 큰데요. 사실은 망막 수술은 이런 난이도에 비해서는 네. 환자분들이 하고 나서 좋다기보다는 네. 더 이제 실명으로 가는 걸 없애거나 이미 변형된 부분을 더 나쁘지 않도록 하는 거라서 예. 드린 노력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만족하시는 건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졌다는 건 잘 못 느끼시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실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 거기 때문에 망막 박리 수술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예. 망막 점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빠지는 걸 결국은 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지기도 하니까 네.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벽에 울고 있는 벽지가 저절로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생님. 망막도 만약에 박리가 되면 저절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긴 한데 아주 드뭅니다. 예. 젊은 사람에서 생긴 망막 박리 같은 경우에는 예. 범위가 늘어나지 않고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유착되는 경우도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예. 뒤에 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게 망막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분들은 수술 이후에 주의하셔야 하는 것들, 하셔서는 안 되는 것들 주의사항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 엎드리는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수술도 중요하지만 예.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엎드려서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으시니까 그걸 보시는데 예, 예. 그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눈을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정이 안 되고 다시 떨어질 확률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엎드려 계신 것보다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힘드실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긴 한데 중요해서 음. 어쩔 수 없이 좀 음악 들으시거나 예. 다른 걸로 대체해서 조금 버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이제 명상도 좀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안 되고 그다음에 좀 격렬한 운동 설마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세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농구가 너무 좋았어요. 농구 계속 하시고 막 동호회 축구하시고 이런 분 계세요? 가끔 계십니다. 예,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조금 안타깝고 서글프긴 한데 네. 직장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한 아. 2주는 최소한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수술하고 퇴원하시고 바로 예. 가서 일을 하시다가 네. 망막박리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재발하는 경우도 있네요. 네. 재발하는 경우에 수술은 또 더 힘드시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망막박리 수술의 성공률 자체가 90% 전후입니다. 그러면 예. 10명을 수술하면 1명 정도가 다시 2차나 3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네. 최종 성공률이 90% 초반, 92, 3% 정도 됩니다. 그 예. 얘기는 결국은 안 붙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그러네요. 되면 실명이 되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재수술로 가게 되면 더 좀 힘들게 됩니다. 선생님만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하거나 잘 안 붙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고 계신 특히 노년층 분들은 조금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평소에 내가 눈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해두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있나요? 일단은 가족력, 아까 네. 말씀드렸던 중요한 실명하는 질환 중에 한 가지가 황반변성인데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분들 중에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예. 정기적으로 검사를 안과에서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담배를 피시고 계시다면 꼭 네.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가 선생님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죠. 눈 안에 혈관들이 있으니까. 혈관도 그렇고 예. 담배 자체가 지금 황반변성에는 제일 안 좋은 위험인자 중에 한 가지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자외선을 많이 햇빛을 많이 받는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선글라스 쓰시면 자외선 좋겠고요. 차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네.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 네. 비문증이 갑자기 생겼다. 네. 그다음에 뭔가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럴 때는 꼭 안과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안과에 가는 게 여의치 않다. 지금 당장 그렇다면 한쪽 눈씩 가려보셔가지고요. 예. 양쪽 상의 차이가 있는지 네. 아니면 뭐 크기 차이가 있는지 네. 한쪽이 시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때는 빨리 안과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네에 있는 안과병원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궁금증입니다, 선생님. 요즘 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눈찜질기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온열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도움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건조증 증상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예.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눈꺼풀 태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 우리 눈꺼풀은 뭐 물 성분이 나오는 눈물샘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마이봄샘이라고 해서 눈꺼풀 자체에 기름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름들은 눈물막이 오래 유지되고 네. 편안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데 예. 거기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특히나 예. 굳게 되고 막히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는 또 예. 개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히게 되면 건조증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예. 눈도 찝찝하고 불편한데 온찜질을 하시면 기름이 따뜻하게 되니까 녹아서 잘 흘러나오고 그래서 찜질을 해주시면 편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찜질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따뜻한 눈찜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선생님 저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켰다 키면 불편하고 끄면 또 눈이 부신 것 같고 이래서 켰다 자꾸 하는데 네. 살짝 여쭤봅니다. 선생님도 이런 기능 쓰십니까? 저는 그게 켜면 조금 편안한 것 같아가지고 예. 눈이 쓰기는 하는데 예.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하셔서 편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딱히 뭐 쓴다고 해서 그리고 안 쓴다고 해서 요런 투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망막 전막증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망막 박리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생기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
후유증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권윤형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한 10분만 생활을 해보시면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고, 그러면 당장 동네 안과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